안녕하세요. 공학수학2 중간평가 발표를 맡게 된 융합전자공학과 2학년 김윤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자료 분석에 대해서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아마 데이터끼리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상관관계를 따져볼 수 있겠죠? 이 관계성을 선형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료를 선형 모델과 일반화 선형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형성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여기 여러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찍어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장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저 초록색 선이 되겠죠. 저 선에 의해 우리는 키가 68인치인 사람의 몸무게가 120에서 130파운드 사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차는 존재하겠지만요. 이게 바로 가장 간단한 선형 모델입니다. 키가 커지면 몸무게도 커진다 하는 관계성. x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y도 커지거나 작아지는, 즉 y는 ax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일반화 선형 모델은 뭘까요? 선형 모델에서 쓰인 데이터는 수치가 연속적이죠. 64인치 다음엔 65, 66, 67인치이고 100파운드 다음엔 101, 102, 103파운드인 것처럼요. 물론 100과 101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연속적인 수들이 존재하죠.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이 표는 코골이와 심장 질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인데 항목이 예, 아니오 뿐이죠. 이런 경우 선형 모델처럼 직선 하나로 쫙 그어 표현하게 되면 상당히 어색하겠죠. 일반화 선형 모델은 바로 이런 자료들을 말하고 이러한 일반화 선형 모델을 나타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라는 분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납득할 만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선형 모델로 돌아와서 선형 회귀와 차원 축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 회귀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부모의 키가 작으면 자식의 키도 작고 부모의 키가 크면 자식의 키도 큽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키가 아주 작거나 매우 크면 자식의 키도 아주 작거나 매우 클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식의 키는 평균치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회귀는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봤던 자료에서도 키가 아주 작거나 아주 크다고 해서 몸무게 또한 아주 작거나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데이터의 선형성이 뭔지도 알았고 데이터가 극단적인 값을 갖는 경우 평균치로 돌아가려는 것도 알겠는데 차원 축소는 또 뭘까요? 여기 4명의 학생과 학생들의 국어 영어 점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좌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과목이 5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들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건 아니겠죠. 좌표를 찍는 이유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좌표로 찍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원을 줄여줄 겁니다. 그렇다고 기준 없이 무작정 줄일 수는 없으니까 목적에 맞춰 여러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PCA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약자로 말 그대로 주성분 분석이라는 뜻입니다. 차원끼리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는 것을 추출하여 다시금 차원을 구성합니다. 이런 복잡해 보이는 계산을 거쳐 고유값으로 고유 벡터를 구해내는데 이게 결국은 주성분이라는 것이 되어 차원의 축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과목 5개를 이렇게 2가지 축으로 그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 즉 모든 피처에 대해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피처 수가 많아지거나 질이 떨어지는 피처들이 대량으로 섞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는 퓨리오사도 여왕님도 다 샤를리스 테론인 걸 알지만 컴퓨터는 그걸 알 리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들이 이렇게 선형적이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스파스 PCA와 논리니어 PCA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스파스 PCA는 모든 피처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몇 가지의 중요한 피처만을 골라내 PCA를 하는 것이고 논리니어 PCA는 비선형적 데이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PCA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버스트 PCA는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몇 개의 주성분만을 뽑아내 원본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PCA 기법입니다. FA는 Factor Analysis의 약자로 요인 분석이라는 의미인데요. 과정과 결과는 PCA와 매우 흡사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PCA에서는 5개의 과목을 2차원으로 줄이는 것이 목적이자 결과였다면
FA는 이렇게 된 결과에 숨겨진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요인을 추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5과목을 대표하는 저 두 빨간색 축이 집중력이라거나 규칙적인 습관 같은 것들이 아닐까 하는 게 FA인 것이죠. ICA는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의 약자로 독립 성분 분석이라고 불립니다. 여러 개의 신호를 독립적인 성분들로 분리하는 분석 방법인데요. 두 사람이 내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섞인 소리, 즉 믹스처스를 가지고 ICA를 사용하여 다시 분리시켜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왔는데요. 결국 우리가 과거의 부산물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겠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역사를 배우는 것과 통계적 기법으로 자료를 해석하는 행위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중간평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